실룩이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힘들고 고단한 하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혹여나 이야기가 지루하시거나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록. 비냄새가 종이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젖은 한지가 숨을 들이마시듯 축축해지면 기와집 안채의 공기도 덩달아 무거워졌다. 등잔불은 심지 끝에서 조용히 떨며 벽에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종이문 너머까지 번져 누가 문 밖에 서 있는 듯했다. 연부는 대청 끝에 앉아 무릎 위로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덮었다. 옅은 분홍빛 저고리는 소매 끝이 깨끗했고 고름 매듭은 손에 걸리지 않게 짧게 묶여 있었다. 쪽진 머리에는 옥비녀 하나가 반드시 꽂혔는데 고개를 숙일 때마다 작은 놀이개가 등잔불에 은근히 반짝였다. 눈썹 끝에 옅은 흉터가 있어 웃을 때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돌쇠는 문턱 바깥에서 젖은 집신을 털었다. 삼배적삼은 어깨가 넓어 보이게 붙었고 바지 무릎엔 기운 천이 덧대어져 있었다. 허리끈은 단단히 매었고 손등과 손가락 마디엔 굳은 살이 하얗게 솟아 있었다. 그 굳은 살이 등잔 아래에서 더 거칠게 보였다. 마님, 관아에서 온 심부름꾼이 이걸 놓고 갔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붉은 끈으로 두어 번 단단히 묶인 장부 사본이었다. 끈은 비를 맞았는지 색이 더 짙어져 있었다. 연부는 끈을 보자마자 숨이 한 번 멎었다. 붉은 끈은 서찰을 묶을 때나 관아 문서를 묶을 때나 늘 도망 못 가게 묶는 색이었다. 연분이 손끝으로 끈의 매듭을 짚었다. 매듭이 이상했다. 살림에서 묶는 매듭과 달랐다. 한번 꼬아 올리고 끝을 안쪽으로 숨긴 결이 있었다. 관아에서 서리들이 잘 쓰는 풀기 어렵게 묶는 매듭이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연부는 열어야지 하고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납덩이가 걸린 듯했다. 대신 등잔불을 한 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불빛이 종이를 더 밝히자 먹 냄새가 선명히 올라왔다. 붓으로 쓴 숫자와 글줄이 종이결을 타고 번진 흔적이 있었다. 연부는 붉은 끈을 풀었다. 풀리는 소리가 밤의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장부 첫 장엔 황곡이라 적혀 있었다. 쌀을 빌려 쓰고 갚는 기록. 연분의 집안은 작년 흉년을 넘기며 관아 창고에서 쌀을 빌렸다. 살림이 가벼운 집이 아니었으나 남편이 떠난 뒤로 기둥 하나가 빠진 집처럼 기울었다. 연분의 눈이 장부줄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딱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분의 목소리는 마님답게 낮았으나 끝이 떨렸다. 그 줄에는 분명히 쌀 몇 섬이 더 붙어 있었다. 없던 이자 같은 것이 붉은 인주 자국처럼 덧칠된 모양새였다. 연분이 장부를 넘겼다. 넘길 때마다 종이가 찍하고 젖은 손가락에 달라붙었다. 어느 페이지엔 인주가 번져 도장 자국이 뭉개져 있었다. 뭉개진 자국이 꼭 피멍처럼 보였다. 돌쇠가 한 발 다가서다 멈췄다. 종이문과 연분 사이 문턱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둘의 그림자를 한데 겹쳤다. 연분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칫할 때
돌쇠의 숨도 같이 멎는 듯했다. 마님, 저는 글을 잘 모르나 숫자는 좀 봅니다. 저줄이 전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연분이 장부를 탁 덮었다. 붉은 끈이 장부 옆으로 축 늘어졌다. 길어진 게 아니라 불어난 것이다. 누가 쌀을 불리듯 남의 빚을 불린 것이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 굵어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항아리 뚜껑을 두드렸다. 연부는 젖은 손끝을 치마에 훔치고 다시 장부를 열었다. 이번엔 숫자만 보지 않았다. 종이결을 봤다. 먹 번짐의 방향을 봤다. 도장이 찍힌 자리에 압력을 봤다. 마님은 살림을 맡는 손이지만 살림의 기록도 손으로 보았다. 돌쇠야. 예, 마님. 관아에 이 장부를 만지는 자가 누구냐? 돌쇠가 잠깐 눈을 피했다. 종이문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훑쳤다. 서리치겸이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붓을 잡으면 남의 살림이 얇아진다고요. 연분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치겸. 이름 한자가 먹물처럼 입천장에 들러붙었다. 그자가 내 집 살림을 줄이겠다고 붓을 들었단 말이냐? 돌쇠는 대답 대신 등잔 옆에 놓인 작은 도장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연분의 남편이 쓰던 도장 주머니였다. 주머니 끈도 붉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연분은 도장 주머니를 손에 쥐었다. 주머니는 비단이 아니라 무명이라 거칠었다. 손에 쥐면 남편의 손이 남아있는 듯했다. 연분은 도장 주머니를 다시 내려놓았다. 비가 그치면 관하로 간다. 장부를 펼쳐놓고 내 눈앞에서 설명하라 하겠다. 돌쇠가 낮게 말했다. 마님, 치겸은 말이 잘 빠릅니다. 장부를 들이밀며 도장 찍으면 끝이라 할 겁니다. 연분이 웃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저 등잔불만 바라봤다. 불꽃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마음의 흔들림 같았다. 다음 날 비는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흩뿌렸다. 안개가 골목과 장시 사이를 낮게 기었다. 장시는 젖은 발자국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젖은 두루마기 자락을 붙들고 오가며 쌀값을 흉보고 있었다. 장시의 냄새는 늘 복잡했다. 젖은 집, 생선 비린내, 막걸리의 시큼함, 그리고 사람들의 숨결. 그 숨결 속에 소문이 섞였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연분은 장시 끝자락에서 천한 피를 들고 있었다. 팔에 걸친 천이 젖지 않게 치마 자락을 살짝 걷었다. 놀이개가 물기 때문에 무겁게 흔들렸다. 돌쇠는 뒤에서 지게를 메고 쌀 한 대라도 더 사려고 값을 흥정했다. 안악, 이건 너무 비쌉니다. 비가 온다고 쌀이 금이 됩니까? 행상은 얼굴을 찡그리며 비 오면 배가 못 들어온다 하고 툭 던졌다. 연분은 흥정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귀는 다른 데 가 있었다. 장시 한복판, 관아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입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중 하나가 회색 겉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춤엔 작은 주머니가 달렸고 주머니 끈이 붉었다. 손에는 부채를 쥐고 있었는데 펼칠 때마다 부채살이 탁 소리를 냈다. 그는 걸을 때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반쯤 감아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왼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 손끝엔 먹이 묻어 있었다.
깨끗이 씻지 않아 검은 자국이 손톱 사이로 남아 있었다. 돌쇠가 염분의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마님, 저자가 치겸입니다. 염분의 눈이 치겸에게 박혔다. 치겸은 장시에 젖은 바닥을 밟으면서도 집신이 더럽혀지는 걸 싫어하는 듯 발끝으로만 디뎠다. 그는 한 번 부채를 접고 곁눈으로 사람들을 훑쳤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짓했다. 무명 엑스트라들이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치겸은 그 꾸러미를 허리 주머니에 넣었다. 그 주머니의 붉은 끈이 잠깐 흔들렸다. 염분은 속이 서늘해졌다. 장부에 묶인 붉은 끈, 치겸 주머니의 붉은 끈, 남편의 도장 주머니의 붉은 끈. 붉은 것이 한 곳으로 모였다. 염분은 천을 팔았다. 값은 시원찮았다. 하지만 오늘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더 필요했다. 그 설이 말이야. 장시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장부를 손대면 쌀이 줄고 집이 줄어.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지. 또 다른 사람이 툭 뱉었다. 도장 찍는 순간 남의 손이 내 목을 잡는 거야. 염분은 그 말을 듣는 척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이 등 뒤로 찬물처럼 흘러내렸다. 관아는 장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성문 안쪽 바닥이 덜 젖은 길이 이어지는 곳. 관아 문 앞엔 포졸 몇이 서 있었다. 염분이 문턱에 서자 종이문이 아닌 두꺼운 나무문이 눈앞을 막았다. 나무문엔 오래된 자국이 많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들어갔다 나왔는지 문 자체가 알고 있는 듯했다. 염분이 품에서 장부 사본을 꺼내 들었다. 붉은 끈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돌쇠가 염분의 옆에 섰다가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주인과 머슴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관아 문 앞에서 더 선명해졌다. 안으로 들어가자 먹 냄새가 더 짙었다. 붓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도장이 찍히는 소리. 툭! 그 소리는 이상하게 사람 심장을 건드렸다. 한 번 찍히면 되돌릴 수 없다는 소리였다. 치겸은 안쪽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회색 겉옷은 젖지 않았고 부채는 마른 채였다. 그는 부채로 자기 얼굴을 가리듯 흔들다가 염분을 보자 부채를 내렸다. 어이구, 마님 아니십니까? 목소리는 달콤하게 올라갔다. 비 오는 날 어찌 이 누추한 곳을. 말은 공손했으나 눈은 공손하지 않았다. 눈은 장부를 먼저 먹었다. 염분은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장부가 어찌 일이 되었느냐? 치겸이 장부를 펼쳤다. 그의 손끝 먹 자국이 종이에 닿자 염분은 본능적으로 장부를 빼앗고 싶어졌다. 치겸은 천천히 줄을 훑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기록대로입니다. 작년엔 없던 줄이 생겼다. 작년 장부와 올해 장부는 다를 수 있지요. 이자라는 것이 비처럼 쌓이는 법입니다. 염분이 이를 악물었다. 비는 하늘에서 오지 내 붓끝에서 오지 않는다. 치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마님 말씀이 거칩니다. 하지만 저도 마님의 속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 길을 하나 알려드리죠. 그는 붓을 들었다. 붓끝에 먹을 적시고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아도 마님의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하고 당장 포졸이 들이닥치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연분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글줄이 빽빽했다. 읽을 수는 있었으나 그 속에 무엇이 숨었는지 단박에 알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종이냐? 확인서입니다. 빚을 인정하는 아주 평범한 종이. 치겸이 부채를 탁 접었다. 평범한 것일수록 무섭지요. 돌쇠가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연분은 돌쇠의 숨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림자가 종이문처럼 얇게 붙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연분이 치겸을 똑바로 봤다. 내가 도장 찍으면 내 집문서까지 내 손에 들어가는 것이냐? 치겸은 한숨을 쉬는 척하며 허리 주머니를 툭 건드렸다. 붉은 끈이 살짝 드러났다. 마님, 세상은 기록대로 돌아갑니다. 기록이 마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제가 살리는 쪽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때 바깥에서 포졸의 발소리가 들렸다. 젖은 장화가 바닥을 척척 울렸다. 치겸이 고개를 살짝 돌려 포졸을 보고 다시 연분에게 말했다.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가 그치기 전에요. 연분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도장은 내 손에 있다. 내 손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찍는다. 치겸이 눈을 좁혔다. 그의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더 매서워졌다. 그럼 마님, 관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장부 한 줄을 톡 두드렸다. 그 손끝의 먹이 종이에 아주 조금 묻었다. 그 작은 점이 마치 여기서부터 내 목줄이라 말하는 것 같았다. 연분은 장부를 다시 품에 넣었다. 붉은 끈이 밖으로 삐져나왔다. 내가 다시 오겠다. 치겸은 웃지도 않았다. 다시 오실 때는 마음을 다잡고 오십시오. 관아 문턱은 쉽게 넘는 곳이 아닙니다. 관아를 나오는 길, 연분의 발끝이 무거웠다. 비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골목에 흙탕물이 튀어 치마 끝을 더럽혔다. 돌쇠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마님, 치겸은 이미 마님 집을 노리는 눈입니다. 연분은 대답 대신 치마 끝을 손으로 털었다. 더러운 물은 털어도 더러운 기록은 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안채가 더 작아 보였다. 종이문이 젖어 늘어져 틈이 벌어졌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등잔불이 흔들렸다. 연분은 장부를 펼쳐놓고 남편의 옛 장부 묶음을 꺼냈다. 옛 장부는 붉은 끈이 아니라 누런 끈으로 묶여 있었다. 색부터 달랐다. 연분은 손끝으로 옛 장부의 종이결을 만졌다. 마른 종이의 결, 새 장부는 젖은 종이의 결. 두 결이 서로 달랐다. 돌쇠야. 예. 너는 손이 참 단단하구나. 돌쇠가 멈칫했다. 마님이 갑자기 손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던 듯했다. 연분은 돌쇠를 보지 않고 말했다. 장부는 손으로 넘기고 도장은 손으로 찍는다. 손이 단단하면 거짓도 단단히 눌러 찍을 수 있다. 돌쇠가 낮게 대답했다. 치겸 손이 늘 먹으로 더럽습니다.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먹은 글을 남기지만 먹 번짐은 마음을 남긴다. 그 번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연분은 옛 장부의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새 장부의 날짜를 다시 봤다. 그때였다. 연분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같은 날 같은 쌀을 빌린 기록인데 날짜의 끝이 달랐다. 옛 장부엔 분명 초사흘이라 적혀 있었다. 그런데 새 장부엔 초여새처럼 보였다.
먹 번짐 때문인지 일부러 고친 것인지 연분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다. 돌쇠야, 이 날짜 너도 보이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여 장부를 봤다. 굳은 살 박인 손끝으로 종이를 건드리려다 멈췄다. 마님의 기록을 함부로 만지지 않으려는 듯. 예, 마님. 이건 글줄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붓이 멈췄다가 다시 간 흔적이 있습니다. 연분의 눈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붓이 멈춘 자리에는 사람이 숨을 쉰다. 그 숨이 누구 숨인지 찾아야 한다. 비가 밤까지 이어졌다. 등잔불 아래에서 연분은 먹을 갈았다. 먹을 가는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마치 심장이 갈리는 소리 같았다. 연분은 종이 위에 옛 장부의 날짜를 다시 써보았다. 그리고 새 장부의 날짜처럼 써보았다. 손이 떨리면 글이 흔들렸다. 연분은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리는 건 마음이지 손이 아니었다. 돌쇠는 방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슴이 마님의 방에 오래 머무는 건 소문이 되기 쉬웠다. 돌쇠도 그걸 알았다. 그러나 오늘은 소문보다 장부가 더 무서웠다. 연분이 먹을 갈다가 말없이 손을 씻으려 할 때 물동이가 조금 멀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물동이를 가까이 끌어왔다. 연분은 그 순간 돌쇠의 손목을 잠깐 보았다. 굵은 힘줄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 위로 비에 젖은 등잔불 그림자가 지나갔다. 돌쇠야. 예. 연분이 잠깐 망설였다. 소문이 나는 걸 두려워하느냐. 돌쇠가 굳었다. 잠깐 종이문이 더 얇아진 듯했다. 마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입이 두렵습니다. 연분이 조용히 말했다. 세상 입은 장부보다 더 잘못 기록한다. 하지만 장부는 한 번 찍히면 끝이다. 그날 밤 연분은 결심했다. 치경과 말로 싸우면 진다.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 기록의 구멍은 기록에서 찾는다. 연분은 붉은 끈을 손에 쥐고 매듭을 다시 봤다. 관아 매듭. 풀기 어렵다. 풀 때 손톱이 상한다. 연분은 그 매듭을 천천히 풀어 다시 묶어보았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깨달았다. 이 매듭은 급히 묶을 때 흔들린다. 손이 급하면 매듭 끝이 조금 비뚤어진다. 연분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급한 손. 급한 손은 거짓을 만든다. 다음 날 아침 연분은 돌쇠에게 말했다. 장시로 다시 간다. 쌀을 사시려는 겁니까? 쌀은 지금은 살 돈이 없다. 대신 종이를 산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다. 종이를요?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시는 늘 종이로 무엇을 싸지. 생선도 나물도 심지어 뗄나무도 종이로 묶고 그 종이 중엔 남이 버린 기록이 섞인다. 장시엔 젖은 종이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람이 불면 종이들이 한꺼번에 파르르 떨었다. 그 떨림이 꼭 겁먹은 사람들 같았다. 연분은 행상들이 쓰는 종이 꾸러미를 유심히 봤다. 어떤 종이는 깨끗했고 어떤 종이는 먹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연분이 한 꾸러미를 집어들자 행상이 말했다. 마님, 이건 싸구려 종이요. 물에 젖어도 금방 찢어집니다. 연분이 대답했다. 찢어져도 좋다. 오히려 찢어진 데서 속이 보이니까. 연분은 종이 꾸러미를 몇 장 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등잔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다. 그 종이들 중 한 장의 끝에
아주 희미한 도장 자국이 있었다. 인주가 번져 반쯤 사라졌지만 원형의 가장자리가 남아 있었다. 연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돌쇠야, 불 좀 더 가까이. 돌쇠가 등잔을 살짝 당기다가 불길이 종이를 태울까봐 멈췄다. 등잔불이 종이 위를 학듯 비쳤다. 연분은 종이를 코끝에 가까이 대었다. 인주의 냄새가 났다. 관아 인주. 연분은 종이결을 만졌다. 이 종이는 관아에서 쓰는 종이와 비슷했다. 결이 고르고 물을 조금 먹어도 쉽게 뭉개지지 않는 결. 이게 어찌 장시에 있냐? 돌쇠가 이를 갈았다. 치겸이 장부를 찢어버린 겁니다. 흔적을 감추려고. 연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흔적을 감추려면 태웠을 것이다. 찢어서 내다버린 건 누군가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익숙해져서 조심을 놓친 거다. 연분은 종이의 끝을 더 펼쳐보았다. 그 아래에 날짜가 있었다. 그러나 반쯤 찢겨나가 숫자만 남아 있었다. 연분은 그 숫자를 옛 장부와 대조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 돌쇠야, 이 숫자 올해가 아니다. 돌쇠가 눈을 좁혔다. 예. 연분이 손끝으로 숫자를 짚었다. 작년 숫자다. 그런데 이게 올해 장부 속에 들어가 있다. 돌쇠가 낮게 말했다. 그럼 치겸이 작년 기록을 뜯어다 올해에 붙인 겁니까? 연분은 종이를 더듬었다. 먹 번짐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급히 덧쓴 흔적. 그렇지. 기록은 이어져야 믿게 된다. 작년과 올해가 이어지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어지는 자리에 틈이 생겼다. 연분의 얼굴이 조금 변했다. 겁이 아니라 계산이 떠올랐다. 이 틈을 키운다. 돌쇠가 물었다. 어찌요? 연분은 말 대신 붉은 끈을 들어 보였다. 붉은 끈은 흔적을 남긴다. 엮인 섬유가 종이에 남는다. 치겸이 묶은 매듭도 남는다. 연분은 종이를 조심히 접고 붉은 끈으로 다시 묶었다. 우리는 그가 버린 것을 더 모아야 한다. 그날부터 연분과 돌쇠는 장시를 돌았다. 나물 꾸러미 속 종이, 생선 포장지, 술지개미 싸는 종이, 심지어 뗄나무 묶음 사이에 끼어 있는 종이까지. 돌쇠는 사람들 눈을 피하느라 모자 끝을 눌렀었다. 연분은 마님 체면 때문에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물을 묻혔다. 젖은 손끝이 종이결을 더 잘 읽었기 때문이다. 연분은 손끝이 거칠어지는 걸 느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살림은 손으로 지키는 거다. 며칠 뒤 비가 잠깐 그친 새벽이었다. 안개가 골목에 가라앉아 발소리조차 잠기게 했다. 연분은 돌쇠에게 말했다. 오늘 밤 관아 뒤로 간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다. 마님, 그건 포졸에게 걸리면 끝이다. 그러니 걸리지 않게 내가 길을 아는 만큼 조용히 가자. 연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칼날 같았다. 돌쇠는 관아 뒤편 길을 알고 있었다. 머슴으로 심부름 다닐 때 관아 창고에 짐을 나른 적이 있었다. 뒤편엔 종이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리들이 틀린 종이나 찢은 종이를 거기 모아두고 비 오는 날엔 그냥 적게 둡니다. 연분의 눈이 번뜩였다. 그 젖은 종이가 오늘 우리를 살릴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가늘고 차가웠다.
비가 오면 사람들의 눈이 안으로 들어간다. 밖을 덜 본다. 연분은 어두운 옷을 입었다. 저고리도 치마도 검은 빛이 도는 것으로 옥비녀는 그대로였지만 놀이개는 떼어냈다. 흔들리면 소리가 나니까. 돌쇠는 집신 끈을 다시 조여매고 허리끈도 더 단단히 묶었다. 굳은 살 박인 손에 작은 천 조각을 들었다. 종이를 담을 천이었다. 관아 뒤편엔 낮은 담이 있었다. 담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등잔불이었다. 종이문 너머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밤에도 장부를 보는 것이다. 연분은 담 아래에 몸을 낮추었다. 비가 얼굴을 때려도 눈을 감지 않았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다. 마님, 저기 종이 버리는 곳. 그곳엔 젖은 종이 뭉치가 쌓여 있었다. 비에 젖어 종이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면 먹 냄새와 인주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연분은 손끝으로 종이 뭉치를 떼어냈다. 종이가 젖어 찢어질까봐 아주 천천히. 그때였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포졸의 발소리. 젖은 장화가 바닥을 차게 울렸다. 돌쇠가 연분의 팔을 잡았다. 잡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연분은 숨을 멈췄다. 종이문과 등잔불 그림자. 그 그림자가 담 너머로 길게 늘어져 마치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가리키는 듯했다. 포졸 둘이 지나갔다. 한 명이 말했다. 서리치겸이 밤에도 뭘 그리 들여다보는지. 다른 한 명이 툭 내뱉었다. 남의 빚을 세는 재미겠지. 그 말이 비소리 속에서도 또렷했다. 포졸들이 멀어지자 연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돌쇠가 낮게 말했다. 마님, 이제 빨리. 연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 뭉치 속에서 도장 자국이 있는 것만 골라냈다. 인주가 번진 것, 날짜가 남은 것, 종이결이 관아 종이와 같은 것. 그렇게 몇 장을 천에 싸려는 순간 연분의 손끝에 딱 걸리는 게 있었다. 붉은 끈 한 올이었다. 젖은 종이 사이에 끼어 빠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연분은 그 한 올을 보자 목이 한번 잠겼다. 관아 장부를 묶는 붉은 끈의 섬유. 그 섬유가 여기 있다는 건 장부를 묶은 채로 뜯어버렸다는 뜻이었다. 연분이 그 종이를 조심히 펼쳤다. 종이는 반쯤 찢겨 있었지만 도장 자국이 두 개였다. 하나는 흐릿했고 하나는 이상하게 선명했다. 선명한 도장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새로 찍어 덧씌운 듯한 모양이었다. 인주가 번진 방향도 달랐다. 연분의 눈이 커졌다. 돌쇠야. 돌쇠가 숨을 죽이고 다가왔다. 연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도장은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둘이다. 돌쇠가 이를 악물었다. 치겸이 다른 도장을 찍었습니까? 연분은 도장 자국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젖은 종이결 위로 인주가 스며든 깊이가 달랐다. 이건 같은 날 찍힌 게 아니다. 연분이 말했다. 먼저 찍고 나중에 또 찍었다. 왜? 첫 도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아니면 연분의 눈이 차가워졌다. 첫 도장이 들키면 안 됐나? 그 순간 담 안쪽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가까웠다. 돌쇠가 연분을 끌어당겨 담 그림자 안으로 숨겼다. 둘의 몸이 잠깐 닿았다. 연분의 숨결이 돌쇠의 목덜미에 닿았다. 돌쇠는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종이문 너머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부채를 탁 접는 소리가 났다. 치겸이었다. 회색 겉옷 자락이 비에 젖지 않게 그는 처마 아래로 걸었다. 손끝에 먹 자국이 등잔불에 번들거렸다. 그는 담 밖의 어둠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젖으면 더 잘 붙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젖은 종이는 흔적을 더 잘 남긴다. 그래서 그는 비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비가 오면 종이가 젖고 잉크가 번지고 사람들은 그 번짐을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하니까 치겸이 종이 버리는 곳을 툭 발로 찼다. 쓸데없는 것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연분이 품에 넣은 종이의 붉은 끈 섬유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연분은 숨을 다시 멈췄다. 돌쇠의 손이 연분의 팔을 더 꽉 쥐었다. 그 굳은 살이 살을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눌림이 살아있음처럼 느껴졌다. 치겸은 잠깐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을 바라봤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더 날카로워졌다. 연부는 심장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치겸은 끝내 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부채를 한 번 더 탁 접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숨이 흩어지며 안개 속으로 섞였다. 돌쇠가 낮게 말했다. 마님, 이제 나가야 합니다.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천에 싼 종이들을 품에 넣었다. 젖은 천이 몸에 달라붙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 굵어졌다. 골목의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연부는 품속의 종이들이 젖을까봐 몸을 더 웅크렸다. 돌쇠는 자기 웃옷을 벗어 연분의 품 위로 살짝 덮어주려다 손을 멈췄다. 마님과 머슴. 경계는 비보다 얇았다. 연분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젖어야 더 잘 보인다. 돌쇠는 그 말에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못했다. 안채에 들어서자 등잔불이 다시 그들을 맞았다. 종이문에 비친 그림자가 이번엔 두 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처럼 겹쳤다. 연부는 등잔 아래 종이를 펼쳤다. 도장 자국 두 개가 선명했다. 그리고 붉은 끈 섬유가 붙어 있었다. 연부는 그 섬유를 손끝으로 떼어 작은 접시 위에 올렸다. 마치 증거를 올려놓듯. 돌쇠가 물었다. 마님, 이걸로 치겸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연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는 도장 자국의 번짐을 다시 봤다. 번짐의 방향, 압력, 종이결.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잡는 건 마지막이다. 우린 먼저 그가 어디까지 손 뗐는지 알아야 한다. 연부는 남편의 도장 주머니를 꺼냈다. 붉은 끈이 달린 주머니. 주머니를 열자 도장이 나왔다. 도장면은 오래되어 닳아 있었다. 그러나 문양은 살아 있었다. 연부는 종이 위에 도장을 찍어보지 않았다. 찍는 순간 그 기록도 또 하나의 줄이 되니까. 대신 도장면을 등잔불에 비춰 문양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연분이 장터에서 가져온 찢긴 종이에 선명한 두 번째 도장 자국을 다시 봤다. 그 도장 문양의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었다. 마치 칼끝으로 긁어낸 듯한 상처. 연분의 남편 도장에도
똑같은 흠집이 있었다. 연부는 손이 얼어붙었다. 돌쇠야. 돌쇠가 다가왔다. 연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저 두 번째 도장 우리 집 도장과 닮았다. 돌쇠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치겸이 마님 도장을. 연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도장은 여기 있다. 하지만 연분의 눈이 붉은 끈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장이라는 건 면만 있으면 찍을 수 있다. 흠집까지 베끼려면 누군가가 오래 들여다봤다는 뜻이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비바람이 종이문 틈으로 쳐들어온 탓이었다. 연부는 장부 사본을 다시 펼쳤다. 붉은 끈이 젖어 더 무거워져 있었다. 연부는 장부의 한 장을 조심히 넘겼다. 젖은 종이 아래에서 아까는 보이지 않던 자국이 천천히 떠올랐다. 인주가 번진 자리 아래 두 번째 도장의 테두리. 마치 물이 종이 속 숨은 먹을 끌어내듯 붉은 자국이 올라왔다. 연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이건. 연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붉은 끈을 다시 한번 만졌다. 매듭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여 있었다. 관아 매듭. 치겸의 손. 급한 손. 더러운 손. 연부는 속으로 다짐했다. 장부는 종이지만 사람 목줄이다. 그리고 그 목줄을 쥔 손을 나는 기록으로 꺾겠다. 등잔불 아래 종이문에 비친 두 그림자가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안에서는 붉은 도장 자국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줄을 장부에 쓰고 있는 것처럼.